안녕하세요. 최창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네, 속풀이 시즌2가 벌써 10번째 순서를 맞았습니다. 9번째 속풀이는 국토부가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신규 철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큰 제2경인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이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대한 국토부 심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이 결과는 뒤쪽 코너 속의 코너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번에는 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제 느낌으로는 왠지 이번에도 공항이 아니라 다른 걸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아마 이한기 기자 생각하는 그 철도가 아마 이번 속풀이의 10번째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철도가 뭘까요? 흔히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부르는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 전철과 이 월곶 판교선이라고 부르는 월곶에서 판교 복선 전철 같은데 이제 이한기 기자의 인사이트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다시 한번 공항을 기다리신 분들께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도 철도를 준비했습니다. 철도 삽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도 또 죄송하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도 죄송하다고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풀이가 거의 사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린 인덕원 동탄선과 월곶 판교선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철도예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좀 올해 안에 이 지금 두 노선을 착공했다라는 계획을 좀 세웠고, 이 계획에 따라서 최근 이제 좀 절차를 진행하고 최근 이제 지금 사업자 선정까지 이제 착수를 했어요. 당장 오늘 이제 이 촬영날이 12월 14일이거든요. 4개 공구에 대한 209, 309, 그다음에 409, 509에 대한 건설 사업자 선정이 좀 있었습니다. 동부건설, 쌍용건설, 금강기업, KR산업 이제 계룡건설 이제 그 계열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월곶 판교선 각 공구별로 이제 건설 사업권을 수주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3개 공구는 16일날 이제 건설 사업자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이어 또 다음 달 초에는 12월 초죠. 토요일에 이제 인덕원 동탄선 건설 사업자 선정이 있을 예정인 거고요. 10월 23일날 보도했던 내용인데 인덕원 동탄선 월곶 판교선 연내 착공 가시야라고 해서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뭐 철도공단이 이제 뭐 빠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제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이제 감리라고 하죠. 그 사업 자산까지 완료를 하면 두 노선은 이제 착공 단계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월곶 판교선 소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월곶 판교선은 명칭대로 경기 시흥에 위치한 수인선 월곶역과 그리고 신분당선, 경강선이 다니는 경기 성남 판교역 을 잇는 34.2km의 철도입니다. 향후 서쪽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까지 오갈 예정이고 판교역에서는 경강선과 이어져서 수도권 남부권의 새로운 동서철도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정 정거장은 11개로 알고 있고요. 또 KTX 광명역과 또 안양 종합운동장, 인덕원역 등도 거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월곶 판교선이 2021년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26년 말에 개통하는 노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기억이 틀렸나요? 이한기 기자가 조사를 너무 잘 해와서 이 긴 내용이지만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해가 좀 빨리 됐고요. 일단 이한기 기자가 지금 소개했던 이 월곶 판교선이 해당 기억하는 이 노선이 맞습니다. 일부 변화가 생겨서 착공이 지금 늦어진 노선인 거고요. 올해 이제 월곶 판교선은 총 10개 공구로 나눠서 이제 구축 예정입니다. 그 중에 1, 6, 8 공구는 이제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전담하는 턴키 방식이고요. 나머지 이제 7개 노선은 설계와 분리를 이제 시공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8공구가 21년 2분기에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공구도 이제 주질이 공사에 들어갈 건데요. 변수가 생긴 거죠. 나머지 이제 시공을 분리했던 노선들은 좀 변수가 생긴 건데 21년이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원자재가 상승이었었어요. 근데 이 노선도 사실 그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한때는 이제 뭐 이 사업이 뭐 자초 위기에 몰렸다, 뭐 안 될 거다. 라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약 400억 원 증액이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착공을 앞둔 단계까지 왔습니다. 철도 사업 하면은 환경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좀 문제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또 지자체에서 이런 반대 의견 부딪힌 사례는 없나요? 뭐 물론 없진 않았지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고요. 뭐 오히려 핀피에 가까운 좀 현상이 있었죠. 뭐 핀피는 이제 뭐 님비의 반대 말인데 월곶 판교선 정거장이 좀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면 하는 오히려 이렇게 좀 유치를 희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뭐 단적인 예로 월곶 판교선은 이제 안양에 만안역이 지금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안양 박달동 일대 주민들은 뭐 이 역 대신에 뭐 박달 삼거리역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니까 찬성을 뭐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노선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권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은 사실상 수인 분당선밖에 없었는데 이 월곶
판교선이 생기면서 네. 서에서 동으로 또 네. 이제 동에서 서로 네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핫한 노선인 인덕원 동탄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선도를 한번 보시면은 인덕원역과 또 경기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네. 총 길이 37km의 노선입니다. 정차역이 총 18개 노선이고요. 이 중에 17개 역이 신설역이고 네. 나머지 1개소인 이 서동탄역이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과 같이 쓸 예정입니다. 동탄역을 통해서는 내년에 개통할 예정인 GTX A 노선을 네. 환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덕원 동탄선도 좀 수도권 남부에서 핫한 노선 중에 하나인데요. 좀 이 노선은 이제 총 12개 공으로 나눠서 좀 이제 그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건설 사업자는 이제 아까 앞서 소개했던 대로 다음 달 초 12월 초에 좀 선정할 예정인 거고요. 이 노선이 좀 얼마나 관심이 높았냐면 뭐 인덕원 동탄선도 사업비 문제로 잠시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이 노선이 지나는 이제 그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했죠. 이 노선 역시 좀 사업비 이슈로 중단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사업비가 좀 증액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1조에 가까운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재개하는 것을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제가 봐도 비교적 철도 교통이 취약한 이 경기 의왕시나 네. 혹은 경기 동탄 신도시 등에 예. 좀 효과를 많이 네, 네.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노선이 지금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요. 인덕원역도 지금 있습니다. 현재 인덕원역은 지금 현재 지하철 4호선만 다니는 정거장인데요. 이 노선이 뚫리는 2029년이 되면 이제 4개 노선이 다는 이제 쿼드 역세권이 된다고 하는데 쿼드 이제 4개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4호선과 함께 월급 판교선, 그다음에 인덕원 동탄선과 함께 GTX 10까지 인덕원역도 이제 추가 정착이죠.까지 이제 다닐 예정이 되고요. 사실 GTX 하나만으로만 봐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월급 판교선, 인덕원 동탄선까지 이제 다닌다고 하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인덕원역은 요즘 그 택지지구 개발 한창이죠. 과천하고도 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좀 입지적으로도 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도 개통이 2029년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이 아마 뭐 월급 판교선과 일정을 같이 하니까 아마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덕원 동탄선을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네네. 왜냐면 저번에 한번 설명을 선배께서 해주셨는데 예. 노선의 이름을 붙일 때는 네. 남에서 북, 이제 서에서 동 순으로 예. 노선 이름을 붙인다라고 네. 했는데 인덕원 동탄이니까 네. 북에서 남으로 명칭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의문을 좀 품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사실 동탄 인덕원선이 맞죠. 뭐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에서 사업 초기부터 이 노선을 그냥 아예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칭하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좀 이름이 좀 굳어진 부분이 있고요. 공고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인덕원 동탄 복선조철 2부터 12공고 이렇게 나오시죠. 네. 다만 저희 속풀이에서는 정부가 지금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명명을 좀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좀 공식적으로 이 명칭을 따와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금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다시 한번 철도 르네상스라는 말이 실감 날 만큼 이번에는 이제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네. 월곡 판교선이라는 또 새로운 노선이 네.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속풀이가 좀 도로나 철도등 좀 신규 인프라 소개를 좀 컨셉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도 다양한 노선이 소개를 좀 할 예정이고요. 좀 그나저나 좀 공도 빨리 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떤 철도 노선이 있을지 이제 궁금함을 남기면서 시즌2 10번째 순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AS 시간인데요. 예,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9번째 추진 예정인 민자철도 소개하면서 국토부가 10월에 추진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얼핏 기억이 나는데 혹시 심의 절차가 다 끝났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스프리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10월달에 심의를 했고요. 지난 11월 6일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관련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제목 저희가 11월 7일자 아침에 국토부 제2경인선 대전 세종 충북선 신규 선정돼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정확히 지금 선정이 된 3개 노선은요. 그 대우건설이 제안한 제2경인선, 그다음에 포스코 ENC가 제안한 신안산선 북부 연장, 그다음에 DLENC가 제안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일단 이 추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대우 포스코 DL은 이제 내년 5월까지 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후 국토부가 접수를 해서 좀 검토를 거친 이후에 민자 적격소 조사를 좀 실시한다는 계획인 거고요. 뭐 이후에 저희가 진행 사항과 좀 세부적인 좀 그 정책 등이 정해지고 하면 저희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희 좀 속풀이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기슴직당과 경제와 놀자를 통해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토롱님이라고 이게 전부 민자로 건설하게 된다면 요금도 전부 다른 걸까요? 하면서 BTL, BTO, AP 방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9번째 속풀이를 진행하면서 좀 민자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슬쩍 좀 했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질문을 달아주신 것 같으세요. 좀 일단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BTO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수치를 건설하게 되면 일단 소유권을 정부에 넘깁니다.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보통 뭐 30년, 뭐 40년 운영을 하는데요. 하면서 투자금을 해소하는 방식을 BTO라고 하죠. BTL은 일단 민간 사업자가 SOC를 건설을 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BTO와 비슷하지만 투자금을 해소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급하는 할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금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뭐 대학교나 뭐 생활관 혹은 뭐 군부대가 BTL 공식으로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또 AP는 또 BTL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운영을 민간 사업자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BTL가 좀 가장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서 좀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냥 다만 이런 사업도 있구나 정도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금에 대해서만 좀 결론 말씀드리면 요금은 이제 그 민간 투자 혹은 재정의 영역이 아니라 유료 도로법이나 철도 운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이다 보니까 뭐 해당 이제 그 사업자와 주무관청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얼마를 받을지 그건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 민자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요금이 뭐 비싸다 혹은 뭐 싸다 혹은 뭐 재정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항이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서남권 철도도 좋지만 경기 북부 소식도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북부 소식을 일부러 제외한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예. 이제 북부 지역에도 새로운 철도가 나타나면은 이제 최대한 발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때문에 좀 봤어요. 이제 파주 운정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GTX A 노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예. 네, 그런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더라고요. 저희가 추후 수도권 북부 지역은 따로 묶어서 정리를 한번 남영 선배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뭐 ASH와 김정관님이 이번에도 잘 봤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좀 속풀이 좀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ASH한테는 님을 안 붙이시나요? 아, 서서히 이제 끝마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속풀이 시즌 2 10번째 시간도 문을 닫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조떼꾸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OC는 생활이다. 감사합니다.